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싱그러운 여름의 문턱에 어울리는 이하이의 로즈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가시 같은 아픔으로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다소 도발적인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red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고요. 지난 방송은 캐코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anna@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1067와 캐코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레드 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속에서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너 입술만 뜯고 있어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Don't know why Don't know why 1분 1초 더 끌고 싶은데 텅 빈 길 나를 재촉해 빙빙 돌아온 너의 집 앞이 난 익숙해 눈물이 나와 하루가 멀게 찾아온 여기서 길을 내가 잃은 것 같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비도 하루는 유리창 넘어 뿌옇게 멀어지는 너 말처럼 쉽진 않은 널 보내야 한다는 일 돌아서서 날 버리고 가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마는 눈물도 이젠 닦아야겠지 주머니 속 네가 줬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 왜 떨림이 멈추질 않지 미친 척하고 널 잡아볼래도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지를 않아 차 안에 남은 네 향기에 취해 영영 깨고 싶지 않은 걸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네가 떠나간 빈자리 위에 차가운 향기만 남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남은 향기만 안고 있을게 돌아와 네 자리로 호소력 짙은 K-윌의 이러지마 제발 들으셨습니다. Calgary Local News.
한인 양로원이 오늘 6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교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9년째 애뉴얼 밴프 재즈 포 릴레이 행사가 오늘 오전에 개최되었습니다. 총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 한국팀은 이병근 회장을 주축으로 총 15명이 참가하며 구간은 밴프 보우밸리 파웨이에서 제스퍼 아이스필드 파크웨이까지 총 258km를 달리게 됩니다. 벤시 시장의 재전출 위한 캠페인 모임이 지난 5월 26일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사우스 캘거리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에서 열렸습니다. 네이드 낸시 캘거리 시장은 올해 시장 후보로 다시 출마하며 이날 캠페인은 2010년 첫 선거 당시부터 함께한 자원봉사자들과 올해 한인의 임원들 새로 자원봉사자로 나선 20여 명이 이날 협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6월 11일 오후 4시에 조희용 대사가 캘거리에 방문할 예정이며 캘거리 대학교 사이언스 센터 룸에서 148호에서 2013년 한국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과 캐나다가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합니다. 마침 강연회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가 같은 시기에 알버타주를 방문하게 되어 양국의 대사가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회 이후 한국 영화 광해를 영어 자막과 함께 상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밴프에서 쿠거가 한 남성을 습격해 넘어뜨리자 가지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해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터널 마운틴 캠프그라운드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캘거리 알버타주에 이틀 연이어 내린 봄비로 보호강과 엘보강 하이리버, 오카톡스 등 캘거리 외곽 도시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조치를 취하고 모래주머니를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 캐나다를 대표하여 참가할 여성으로 캘거리 여성을 뽑혔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인 선출 자리에서 리사 산토스는 2등을 차지했으나 결과 후 검사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가 나타났다며 사실은 산토스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리사 산토스는 캐나다 여성으로는 11년 만에 2013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캐나다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됩니다. 리사 산토스는 4년 전 10대 알버타 가요제에서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캘거리 지역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연히 너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려 난 돌아간 거야. 나도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사랑이 찾아왔어 외로운 나에게. 세상에 예쁜 여자 만나 그 중에서도 넌 남자여. 나도 인정하지. 근데 이쯤 넌 예뻐. 너 너무 예뻐. 왠지 모르게 너의 긴 생머리는 꽃향기가 날 같아. 미치겠네 너 때문에 나 긴성 같아. 눈 감아도 생각나네. 긴 생머리 그녀 정신 나갈 것 같아. 긴 생머리 그녀 왜 이리 보고픈 건지. 난 어떡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Oh baby you got me crazy. Oh baby you got me crazy. 긴 생머리 그녀 시간을 헤며 유난히 생각이 나는 그녀 가장이 없는 생머리 더욱더 예뻤던 떠난 뒤로 생각에 많이 뿌려 추억에 젖어 밤새 슬프면 이 머리 풀면 내게 다가와줘 다시 또 그대 향기를 내게 줘. 그 남자 누군데 좋아 보여 바쁘게. 그럼 난 이제 어떡해. 몰라 한번 고백한 번 제대로 못했잖아 나 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긴 생머리 그녀 눈 감아도 생각나네. 긴 생머리 그녀 정신 나갈 것 같아. 긴 생머리 그녀 왜 이리 보고픈 건지. 난 어떡해 이제 어떡해.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안녕하세요. 카자타 이민 컨설팅 김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캘거리 최초 한인방송 레드 FM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워크퍼밋과 영주권 그리고 학생 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캐나다에는 이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민이 있을까요? 네, 한인분들께 추천드리는 이민 방법으로 연방기술 이민, 경험 이민, 알버타 주정부 이민 그리고 부모 초청 이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방기술 이민은 21개의 특정 직업의 종사자가 신청하는 이민이고 경험 이민은 캐나다에서 과거 1년 동안의 풀타임 경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고용주 추천 그리고 전략적 직업군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그럼 기존과 비교해 변화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방기술 이민의 경우 금년 5월 4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영어 점수에 제한이 없어서 총 점수 100점 중에 다른 점수들 예를 들면 학력, 경험, arranged employment, 나이, adaptability가 높아서 67점만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영어 점수에 제한이 생겨 IELTS 기준 6점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보다 영어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큰 변화는 종전에는 나이가 49세까지 반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5세까지만 12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젊고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경험 이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2년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었지만 그 기준이 신청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중에 1년 동안의 스킬잡에서 풀타임으로의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CC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인정하는 근무 시간도 주당 37.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30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좋고 과거 3년 중에 1년의 경력만 채우시면 되시므로 예를 들면 2년 동안에 주당 1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셔도 CEC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당 37.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다소 줄었다는 말씀이군요. 다음은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나 조부모의 초청 이민은 닫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년 2014년 1월 2일에 다시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올해는 그동안 쌓여있던 백락의 신청서 약 5만 명의 신청자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일 계획이고 2014년 1월 2일부터는 신규 신청자 수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5천 개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를 CIC가 했습니다. 또한 슈퍼비자가 2011년 12월에 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15,000명의 비자가 발행됐는데 앞으로 계속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기 비자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듯 싶어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단기 워크에 4년제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2015년 봄부터 이 규제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011년 4월부터 단기 워크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연장하실 때는 2015년 3월 말까지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서 종전에 하셨던 일도 계속하는 경우에 일한 기한에 포함이 되므로 보수 없이 하는 일, 자원봉사 일, 그리고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시는 기간도 다 일한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4년으로 제한된 조건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캐나다 직업국 NOC O와 A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영주권 1차 승인을 받으신 분이나 그리고 노미니를 받으신 분들은
4년 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LMO 즉 사전 승인 허가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면서요. 네, 일주일 만에 받으실 수 있었던 ALMO가 중단되고 LMO 신청 시 고용주 수수료를 신설할 전망이고 그리고 워크퍼밋 정부 수수료도 인상할 전망입니다. LMO 광고 시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를 채용 조건에 넣을 수 없게 되며 캐나다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고용주의 계획을 LMO 신청 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 발행된 LMO와 워크퍼밋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서 취득된 경우일 때는 정부 권한에 의해서 그 비자를 또는 LMO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자타 이민 컨설팅 회사의 테리 대표, 김 대표님과 LMO 워크퍼밋 영주권 프로그램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비자 신청 관련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올 초부터 비자 신청 업무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1월 28일 캐나다 CIC에서는 기존의 한국 캐나다 대사관에서 했던 모든 비자 및 이민 업무를 중단하고 필리핀 마닐라로 업무를 이전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고 효율성 면에서 통합이 되었지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워크퍼밋 신청 기간도 종전의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불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먼저 캐나다에 입국 후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국경에서 비자를 받으시면 모두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간 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비자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캐나다의 단기 워커로 일을 하시다가 경험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 한국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죠. 테리 김 대표님이 신청해 주신 곡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를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그렇게 슬픈 표정 지을 때 그 마음 알아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대와 함께겠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영원히 바라볼 순 없지만 이렇게 그대와 똑같은 공기를 마실래요.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날
되는 것도 몰랐었죠.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슬픔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날 살아가게 하지만 날 슬픔 속에 가둔다는 사실을 아나요. 그대여 레디오를 켜봐요. 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카자타 이민 컨설팅 회사의 테리 대표님이 신청곡이었습니다. 다시 청취자를 대변해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비자로 온 학생이 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관광비자로 캐나다로 입학하시고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다음에 비자 신청을 미국 LA로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가 요청이 오고 한 달 뒤 정도에 신청서가 성인되었다는 레터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터를 가지시고 가까운 국경으로 가셔서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땐 미국이 캐나다 옆에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학생 비자고 어머니가 캐나다로 같이 동반 비자로 올 경우 동반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변환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캐나다 이민법의 가족의 의무에 의하면 학생 비자 소유자의 가족들은 비자를 캐나다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유학생 자녀의 동반 부모님은 그 학생의 가족 멤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전의 경우처럼 어머니도 학생 비자 신청을 LA 비자 오피스로 신청하셔야 되고 성인 레터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부부 중 한 명이 워킹 비자가 있으면 동반 워킹 비자로 배우자가 일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슈퍼바이저 이상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단기 비자에는 동반 워킹 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알버타 및 오타우주와 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주에서는 숙련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배우자들에게 오픈 워크퍼밋을 발행해주고 있으며 이를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CIC에서는 매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광비자로 연장을 해놓고 발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비자가 나오기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하려는데 혹시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관광비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캐나다에 순수하게 여행 목적으로 발행받는 단기 체류 허가서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나가시게 되면 그 밸리디티, 즉 유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단기 관광비자를 연장하셨고 재입국을 하셨고 본인께서 비자를 연장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연장 신청이 된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가 되며 국경의 비자 오피스에서는 다시 비자를 발행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자가 거절된 경우 90일 안에 복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추가 구비 서류를 다 준비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학생비자 갱신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에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로 갱신할 경우 기존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었는데 최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신체검사는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고 단기 비자를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연장하셨으면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요새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입국을 하는데요. 워킹 비자로 공부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또 워킹홀리데이에서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전환하는데 또 절차가 복잡합니까? 네, 워킹 비자로 입국하셔도 공부 즉
어학원 등의 사설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즉 6개월 이상의 풀타임에 공부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워크퍼밋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워킹 할리데이도 워크퍼밋의 한 종류이므로 워크퍼밋을 연장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비자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를 받는 절차는 어떤가요? 관광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국경에서 받으시거나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관광비자로 캐나다에서 비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현재 비자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거나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민 컨설팅 카자타 테리킴 대표님과의 게스트 초대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커피를 즐기세요? 여기 커피 취향과 성격 관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카푸치노를 좋아하면 마음이 따뜻하면서 조금 무신경한 성격이고요. 모카를 즐긴다면 재미를 추구하고 창의적이며 에스프레소는 친화력과 적응력이 높은 성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메리카노를 즐기시다면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새소리나 공원 소풍 등 작고 소박한 인생의 기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다고 하나요. 이 얘기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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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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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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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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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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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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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힘 맞추고 담배 필 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땐 순댓국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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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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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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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방금 들으신 곡은 가창력이 돋보이는 여성두의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37분 9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간 간추린 한국 뉴스. 군대 사병 월급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까지 현재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 4천억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도 향후 5년간 8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31일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과 대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소환됐으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라오스와 중국이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저버린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나치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유대인들에게 1조 원 규모의 추가 배상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29일 한국 시각으로 독일 정부와 나치 정권의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유대인 공식 지원 단체인 독일에 대한 유대인 청구권 회의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나치 정권의 학살 당시 부모를 잃은 유대인, 아동 생존자를 위한 별도의 배상 방안을 내년 베를린에서 논의하도록 청구 회의단과 합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길을 가던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폭행 혐의로 용산 주한미군 제2상병을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2상병은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서울 마포 서교동 길거리에 마주오던 행인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육비 등을 부당 수령하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식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농수산물 시장 집화장에 버려진 배추 시래기로 된장국을 끓이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사용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조리사를 해고한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Shinnanin Toyoyo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죠.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현재 캘거리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윤정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사연 부탁드립니다. 먼저 레드 FM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유학원에서 처음 개국하는 것을 알고 나서 사연을 보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보내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8개월째 접어들고 캘거리로 넘어온 지는 4개월째 되는 어학연수생 윤정수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집은 더욱더 가정의 달이라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제 생일까지 있는 달이라서 더더욱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올해는 저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독 힘든 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고향인 거제도에 계시고 동생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저는 이곳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3주 전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여자친구가 보내준 선물이 든 택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for sale. 처음 전 홈스테이 집 앞에 저 팻말이 있었지만 당연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호스트에게서도 아무런 노티스를 받은 것도 없고 택배에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 여자친구가 보내준 택배를 뜯어보며 타국에서 맞는 생일을 혼자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바로 저에게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주었죠. 그날 저녁 홈스테이 마미가 퇴근하여 들어오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갑작스런 홈스테이 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땐 정말 7월 1일까지 집을 옮겨야 하는데 전 8월에 한국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 달 정도만 살아야 될 집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이런 일을 겪는 것도 흔치 않은데 그 소식을 하필이면 저의 생일에 듣게 되었지요. 정말이지 평생에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에서 도와줘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이지 부모님과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께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이지 머릿속에 맴돌던 노래인 바이블의 수리아를 신청곡으로 신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한국 술, 즉 소주가 비싸서 한국처럼 못 마시잖아요. 끝으로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다 캘거리로 넘어와서 이제서야 적응을 하고 지내던 중 한인 방송인 레드 FM의 개국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인들의 소식통, 특히나 유학생들의 소식통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긴 것 같아서요. 많은 유학생, 워홀로들이 있는 캘거리에서 밴쿠버의 우벤유처럼 커다란 구심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맞은 생일날에 그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나 참 암담했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신청해 주신 곡이 바이블의 수리아이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라면 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위안 받으시고요. 남은 유학생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브의 수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때가 미워서 나 한참을 휴보다가 나 어느새 그때 말투 내가 하죠. 나는 술이야 내
우리 둘은 술 마시면 취하고 나한 얘기를 또 하고 이제 너 남인 줄도 모르고 너 하나 기다렸어 늘 술이야 늘 술이야 너를 보이러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너를 보이러 우리 영영 이제 Why are you so blue 정말 영영 이제 우리들은 처음으로 가는 오늘도 나 술이야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은 레드 FM.ca에서도 실시간 성취가 가능하시고요. 다시 듣기 방송은 캐코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anna@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1067과 캐코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벌써 1시간이 아쉽게 지나갔네요. 세계적인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서 보려고 노력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바다가 없는 이곳 캘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서 즐겼던 밤바다가 그리워진다고 문자 주신 김현정님의 신청곡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PD 백운희, 작가 이수연,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